오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이어지는 행복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만 잘 되면 그때는 내가 웃을 수 있겠지. 우리는 늘 행복을 앞으로 올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목표를 이룬 순간에도 또 다른 허전함을 느낄까요? 행복은 왜 잡으려 할수록 멀리 달아나는 걸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정작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올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과 나눌 때, 지인에게서 걸려온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에 미소가 지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결코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내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행복은 이미 내 삶 안에 있었구나 하는 깊은 울림을 얻으실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주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을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서울의 한 60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에 따라 울고 웃었습니다. 수학 점수가 왜 이 모양이니? 엄마 체면이 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자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된다. 직장을 얻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낳아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애들 승진은 언제 할까? 사는 집은 충분히 큰가? 자식이 커도 손주가 생겨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늘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뛰어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나 상 받았어. 작은 종이 상장 하나였지만 아이의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가만히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늘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었구나. 내 아이가 웃는 얼굴로 밥 먹는 것, 내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구나. 그제야 그녀는 노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 행복하다. 결혼하고 잘 살아야 그제야 내가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행복은 조건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 성적이 오르든 직장이 좋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삶의 한 과정일 뿐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고 내 곁에서 편히 잠들고 엄마 아빠 하고 불러주는 그 순간이 바로 족주, 즉 이미 충분한 순간입니다. 한국 부모 세대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옆집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친구네 딸은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비교 속에서 내 아이의 현재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내 아이가 웃는 얼굴로 밥 먹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부자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혹시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 자식이 집에 들어와 다녀왔습니다 하는 그 목소리, 손주가 안기며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웃는 그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이미 행복의 증거입니다. 행복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은 이미 충분하다. 내 자식이 웃어주니 나는 이미 부자다. 옛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해능 스님이 살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새소리가 절 마당을 가득 메우고 바람은 소립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어 쉬익쉬익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절 근처에서 뛰놀았고 마을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늘 산길을 따라 올라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날도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수행자였는데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스님, 저는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젠가 나도 더 나은 것을 얻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자의 눈빛에는 갈증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사람처럼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지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지금 이 자리로 가져와 보아라.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꾸러미에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햇살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늘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 하느냐?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 내 마음 안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작은 사발에 밥을 푸고 된장국을 따라 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 밥을 먹어 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한 끼였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그냥 밥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개능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이다. 그 불은 스스로 꺼지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태운다.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아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국 마음을 태워버린다. 스님은 마당에서 장작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작이 불을 만나면 타오르지, 불이 꺼지지 않으면 결국 장작은 모두 재가 된다. 욕망도 이와 같아서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과 몸을 모두 태운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겨울날 아버지 품속에서 잠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때 너는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는 늘 불평만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걱정이야. 내 땅은 왜 이렇게 작은 거지? 그는 늘 부족함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옆집 농부는 달랐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으니 감사하지. 이만큼 곡식이 자랐으니 충분하지. 그는 소박한 것에도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농부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늘 불평한 농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불만이 가득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 농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밭을 갈아도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그림을 다르게 그리기 때문이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가장 또렷하게 느껴진다. 밥 한 끼를 먹으며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랑하는 이와 웃으며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거기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 큰 집과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 햇살 속에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가족과 나누는 밥 한 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바로 그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욕망의 불은 끝이 없지만 그 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하며 행복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맺은 사람, 평생 곁에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 자식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행복하다고 연구는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 관계, 의미,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따뜻하고 내 삶의 작은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순간 사람들은 나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은 가족과 관계 속에서 행복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가르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 하고 웃는 순간, 부처님 말씀처럼
욕망을 내려놓고 심리학이 말하듯 그 관계의 소중함을 느낄 때 그 순간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행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함께 밥 먹는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둘째, 감사하기 연습입니다. 얘가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니 고맙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내 곁에 있으니 고맙다. 감사는 마음의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셋째, 관계의 시간 쓰기입니다. 돈 버느라, 집 장만하느라 놓쳤던 시간 대신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와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심리학은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가져야, 더 올라야, 더 이루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가족의 식탁,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호흡, 그 모든 것이 이미 종주한 행복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다.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명예, 자식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커피 한 잔,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 소소한 순간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을 바라보는 마음,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내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한가? 그 작은 대답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훨씬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